부동산 폭락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보증권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할 수 있다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 폭락 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만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자입니다. 돈이 잘 돌지 않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 관련 인허가가 줄고 주거 이동마저 감소하여 연관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래량 감소로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이사, 리모델링 업체 등도 타격을 받습니다. 각종 세수가 감소되어 저소득층 복지가 줄어듭니다. 금융권은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로 이어져 정부 재정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PF대출은 한 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정부 주도로 만기 연장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큰 하락이 올 경우에는 이 금융권부터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가 출현하여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 빌라 전세 사기가 문제지만 아파트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가 어렵습니다. 경매 물건 또한 증가하여 유찰이 증가합니다. 한국은행은 실제 집값이 역대 가장 많이 떨어졌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와 3분기 상황을 소개하면서 당시 집값은 17.7% 떨어졌는데 민간 평균 소비가 4%가량 줄었고 집값 하락에 따른 고용자 수 감소 영향도 마이너스 4%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 감소로 기업은 매출이 줄고 고용시장도 더더욱 악화됩니다. 건설업체의 도산이 증가합니다.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의 15.4%나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올해 1, 4분기에만 폐업 신고한 건설기업이 9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순자산은 전체 가구의 57.4%가 3억 원 미만이며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0.3%입니다.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이고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입니다.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폭락 시 대부분 자산이 감소합니다. 집값이 폭락 막바지가 되면 정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임대업 활성화, 1가구 다주택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대책 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